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UX 개발자 되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박진석입니다. 기술은 어떻게 행동을 형성할까요? 최근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기술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은 단순히 우리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어포던스를 통해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는 사용자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까요? 저 충분히라는 단어가 조금 개인적이라서 걸리기는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UX, 흔히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켈레톤 UI, LQIP, 낙관적 UI 등등 다양한 기술들을 서비스에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도입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쓰면 UX에 좀 좋은 것 같다 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제목을 굳이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이라는 텍스트를 넣어서 정한 이유는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심리학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학 원칙이 어떤 기술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 기술 선택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다룰 부분들은 코드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UX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5개의 법칙을 소개하고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어티 임계입니다. 도어티 임계의 핵심 문장은 컴퓨터와 사용자가 서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속도로 인터랙션하면 생산성은 급격히 높아진다입니다. 2010년과 2022년 웹페이지 크기를 살펴보면 모바일은 671%, 데스크탑은 260%, 평균적으로 380% 파일 크기가 커졌습니다. 웹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므로 우리는 UX 관점에서 성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걸 클릭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느끼려면 0.1초, 0.3초만 되어도 지연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1초가 넘어가면 사용자는 이탈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개발자로서 성능을 개선해야겠지만 아무리 개선해도 이 도어티 임계를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기술들이 로딩 시간 동안 자리 표시자 블록을 통해 뼈대 화면을 보여주는 스켈레톤 UI 또는 이미지를 우선 작게 받아와 확대시킨 후 깨진 부분은 가우시안 블러를 활용하여 처리한 후 추후에 원본 이미지를 받아와 처리하는 LQIP 그리고 우리가 10스텝 컬에서 많이 언급되는 서버 응답 전 UI부터 바꾸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롤백하는 낙관적 UI를 도입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맞는 기술들을 선택해서 적용시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가 아니라 0.4초, 즉 짧은 시간 내에 요청한 작업이 어떻게든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크앤드 법칙입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유튜브 리캡이나 스포티파이 랩드 같은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왜 출시하고 어떤 기획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은 경험 전체의 평균이나 합계가 아니라 절정의 순간과 마지막 순간에 느낀 감정을 바탕으로 경험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개인화의 힘을 활용하여 한 해의 마지막에 사용자와 서비스가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1년간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인 경험을 좀 긍정적 인상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제 엔드가 아닌 피크에 관련한 예시도 좀 살펴보면 저는 그걸 가장 잘하는 기업이 토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달성하는 순간에 기술적 디테일을 더해 성취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토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모션을 보여주거나 그 특정 단계에서 애니메이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슨 기반 경량 애니메이션 파일 형식인 로티 등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벡터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하고 유저는 이 짧은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돈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로띠 홈페이지 내 토스 개발자분의 아티클에서 이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불편한 상황도 대비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아마 404 에러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오래 그리고 더 깊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편향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고객과 라포를 형성하고 브랜드의 개성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크앤드 버칙을 고려하면 유저의 감정이 고조되는 특정 시점에 인터랙션과 성공적인 피드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좀 부정적인 경험들은 최대한 완화해서 서비스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밀러의 법칙입니다. 밀러의 법칙은 보통 사람은 작업 기억에 7개 정도의 항목밖에 저장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반박도 많은 주장이긴 한데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인지부화 이론의 시작이 되는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7개라는 숫자가 아니라 덩어리화라는 개념입니다. 그 예시로 한번 왼쪽 숫자를 외우려고 해보고 오른쪽 숫자를 외우려고 해보면 압도적으로 덩어리화가 잘 되어 있는 오른쪽이 잘 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덩어리화를 UI에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이고 쇼핑몰에서 많은 내비게이션들도 특정 카테고리로 덩어리화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들의 UI도 모두 덩어리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뇌는 가까운 것에 연관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터널 패턴과 멀티스텝 폼은 한 화면에 모든 입력 항목을 나열하는 대신 정보를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개어 단계별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한 번에 처리해야 할 인지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아코디언 UI 역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세 정보는 숨기고 핵심 항목만 노출하여 사용자의 시각적 탐색 범위를 7개 내외의 수준에서 유지하게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복잡한 프로세스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입니다. 포스텔의 법칙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테슬러의 법칙입니다. 테슬러의 법칙은 모든 시스템에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복잡성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자 또는 사용자 중 한쪽이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복잡성은 아마 수신인, 발신인, 메일 내용일 겁니다. 근데 최근 메일 클라이언트들은 발신인은 당연히 그 로그인한 사용자이므로 쓰지 않게 만들어주고 수신인도 연락처를 기반으로 넣을 수 있게 하고 내용들도 옆에 보시면 제미나이 같은 AI를 활용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상화를 통해 사용자가 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추상화를 잘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감당할 복잡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테슬러의 법칙을 만든 테슬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를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바람에 그가 일주일이면 충분히 제거할 복잡성을 처리하느라 100만 명의 사용자가 매일 1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건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현하는 개발자인데 이런 일은 기획자나 디자이너 측에서 먼저 다 해주고 우리는 좀 개발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AI로 인해 개발 효율이 높아진 만큼 우리는 구현에 집중하는 기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역할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개발적인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인문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쯤 사용자에게 더욱 집중하는 경험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은 계속 변화하겠죠. 그리고 먼 미래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기술들도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와 관련한 심리학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용자를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한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결국 오늘 주제인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UX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